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우리 아이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교육 목적에 따라서 교육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네,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2015년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한 말입니다. 양동이를 채우는 일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양동이를 채우는 일, 무엇일까요? 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 무엇일까요? 네,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목적을 양동이를 채우는 것, 문제를 많이 풀고 글을 많이 읽고 이런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학생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우선일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영어 공부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내용과 수업 사례, 그리고 학습 방법입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수업 사례, 제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교육과정을 적용시킬 수 있었을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22년도 12월 22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주요 방향이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책임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AI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주요 방향 개발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학교 현장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영어과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과에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자들의 어떤 양상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기후 생태 변화에 대해서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학령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업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영어과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서 바뀐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별로 분류됐던 방식을 벗어나서 이해와 표현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해라고 한다면 듣기와 읽기를 얘기하고요. 표현이라고 한다면 쓰기와 말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개편이 되면서 훨씬 더 간편하게 학생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학교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생활 중심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실생활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그리고 배운 내용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시켜 본다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생각해 보면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배웠던 문법이나 어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수업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통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춘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으로 네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건데요.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 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정리된 주요 장점으로는요, 실제 상황에서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요 쟁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이란 개인적 목적 혹은 공공선을 포함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수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술 등을 식별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등을 수립하며 수립한 계획이나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 및 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되게 복잡하고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학습자가 내가 배운 내용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의 발현 수준을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성찰, 자기 성찰을 하고요. 의도성을 갖고 자기 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평가하는 것까지 이어지고요. 공동체 수준까지 이어졌을 때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와 협력하는 집합적 행위까지 우리가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부분에서 성취 기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취 기준은 이해와 표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의 태도와 학습 전략과 이런 부분들, 정의적인 부분까지 담아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다문화 글을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학습 전략과 관련되고 학습 태도와 관련이 되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고려가 된다는 점,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고려해서 수업 디자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02-09부터 1, 2를 살펴보면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말하거나 쓴다. 두 번째,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 세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거나 쓴다. 학습 전략, 그리고 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요.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천 능력이죠. 그리고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디자인한 수업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서로 동료 평가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나의 영어 실력을 갖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면서 계획도 세우는 그런 성찰 역량도 또한 기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와 쓰기를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요. 언제나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좀 못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도 한 교실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의 루틴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제가 해본 수업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들어서 듣고 나서 소리 내어서 읽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발음 연습을 하는 직업이 누구일까요? 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갸 거겨 고교 그리고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말하고 제일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발음 연습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그 고민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신호를 보내고 뇌에서는 강화되고 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 할 것 없이 뇌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듣기 능력 또는 말하기 능력, 소리내서 읽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강화시킬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발음을 점검하고 하고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창한 영어 말하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루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동료에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해한 내용 반드시 본문을 듣거나 읽고 나서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동료에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료에게 설명할 때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동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게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통역사독인데요. 통역사는 네, 영어로 듣고 우리말로 말하거나 우리말로 듣고 영어로 말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점에서 제가 착안한 수업 루틴인데요. 학생들이 영어 어순으로 된 것을 듣고 우리말을 듣고요. 영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영어로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본문을 듣고 소리내서 읽었던 이 본문 내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을 듣고 이해한 내용 말하고 통역사 되기까지 가면서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공부한 친구들을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계까지 올 때까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본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본 단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서울시 내에는요, 디봇이라고 디지털 봇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기기가 한 대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기를 이제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소리내어 읽기를 할 때 교과서를 보면서 네, 직접 소리내서 읽고 이것을 녹음해서 교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읽기는 물론이고 말하기, 발음, 그리고 억양 연습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들어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본인이 AI에 올려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 자기가 부족한 내용을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통역사 되는 과정 이전에 필요하다면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들은 내용을 영어로 쓰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들은 내용을 영어로 쓴다. 네, 이게 듣자마자 영어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영어로 보지 않고 쓰는 거거든요. 그때 듣기 실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같이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성찰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되돌아본 내용을 기록하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혼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은 모두가 들어와서 공동 작업하는 게시판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 부분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휘를 안다는 것, 문법을 안다는 것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네, 어휘를 안다는 것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면요. 단어 쓰고 옆에다가 뜻 쓰고 단어 쓰고 뜻 쓰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외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오래 기억이 남던가요? 네, 어휘를 안다는 것, 그리고 문법을 안다는 것. 네, 문법은 어떤 거죠? 현재 완료. 여러분 들어보셨죠? 투부정사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 설명해야 될까요? 네, 먼저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있어서는요,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황, 의미, 형태, 활용. 네,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공부한다고 하면 네, 어떤 상황이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과거의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뭐 했다, 그렇죠? 경험을 나타내는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양은 have나 has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문장에서는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처럼 내가 내 숙제를 끝냈다 처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모두 알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현재 완료를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현재 완료를 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법 내용을 공부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체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는요, 이 네 가지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네, 발음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양을 여러 번 보기, 그리고 의미를 암기한 다음에 활용 예문을 확인하기. 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읽기와 듣기, 이해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의미를 떠올리며 읽고 듣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많이 하냐면요. 학생 중에는요, 문장을 읽거나 들을 때 한번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보는 거죠. I have a homework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숙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듣자마자 해석이 된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I have a homework 나는 가지고 있다 숙제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훨씬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읽기 할 때 특히 읽으면서 바로 이게 어떤 의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면 훨씬 여러분의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을 빠르게 읽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려면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읽기 유창성을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쉬운 내용을 찾으세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읽기나 듣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 없다가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을 찾아보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문단별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든 국어로 읽든 읽은 내용이 문단별로 정리를 했을 때 장점은요, 한 문단이 하나의 생각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덩어리를 정리하면서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니까 이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게 글쓴이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썼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긴 글도 여러분이 빨리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어휘 학습이랑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해는 어휘 학습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만약에 5개 이상이 된다 했을 때 내가 어휘를 공부하는지, 어휘라는 것은 단어와 수거를 얘기하죠. 이런 새로운 표현을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읽기 유창성을 위해서 글을 읽고 있는 건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이하인 경우를 추천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더 쉬운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해석하는 습관,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다시 해석하지 않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떠올려 보는 습관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독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쉬운 책, 본인이 딱 봤을 때 재미있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 이런 책을 빨리 골라야 돼요. 그래서 고른 다음에 읽어내고 빨리 읽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기른다면 읽기 그리고 듣기 유창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쓰기, 표현하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쓰기 능력 기르는데 참 어렵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은요, 기본적인 문장 만들기부터 해결하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쓰기를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이것까지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어휘랑 쓰기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글을 필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좋은 글도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화책이라든가 또는 신문 사설에 있는 그런 글들을 따라서 한번 써보길 추천드립니다. 쉬운 글들을 필사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구조를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이 해결된다 했을 때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작성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선생님들이 영어로는 아니지만 우리말 만약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들이 있죠. 일기 쓰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작성해 보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쓰기를 할 때 이 2가지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필사를 시작하고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블로그에 나의 일상을 영어로 작성한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고요. 또는 블로그가 아니라도 본인 개인적인 온라인 일기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계속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의미를 떠올리며 소리내어 읽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이 의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 네,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읽기 지문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의미를 떠올리면서 발음해 본다면 그러면 말하기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 굉장히 좀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설문을 찾아서 암송해 보자. 네, 스티브 잡스나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들 연설문이 인터넷에 많거든요. 이 이외에도 본인이 찾아보면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발음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된 것처럼 연기해 가면서 연설을 해본다면 좋은 말하기 연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소통하는 기회, 뭐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발음보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기회에 반드시 참여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요. 실제 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면 실제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 네, 이 멘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양쪽으로 막 채우는 것보다 지금 마음속에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 좀 생기셨나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내 아이가 이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셨나요? 네, 그러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 되게 짧은 강의였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가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요. 굉장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이럴 텐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지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